소화제보다 강력한 음식 7가지. 오늘 영상에서 그 정체를 모두 공개합니다. 이 음식을 마트에 가면 늘 보이는 흔한 재료들이고 준비도 간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음식들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약보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위를 풀어주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더부룩하거나 속이 답답할 때 속을 풀어주는 음식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반대로 소화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음식 3가지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즉,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뿐 아니라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까지 확실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60살 내과 전문의 김성훈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선생님, 고기만 먹으면 꼭 소화가 안 돼요 라며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저는 늘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소화제 찾기 전에 이 음식들부터 챙겨 드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위가 뻥 뚫리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위가 놀랍도록 편안해지는 경험을 직접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소화제보다 강력한 과일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그 주인공은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과일로만 아셨겠지만 파인애플 속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특별한 효소가 숨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을 잘게 쪼개주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브로멜라인은 위장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 역할을 하며 소화 불량과 더부룩함을 줄여주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즉, 삼겹살, 갈비, 소고기 같은 단백질 음식 먹고 소화가 안 될 때 파인애플이 위 속에서 도와주는 거죠. 실제로 제 환자 한 분, 65살 최 여사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최 여사님은 고기를 먹으면 꼭 속이 막힌 듯 답답하고 밤새 가스가 차서 괴로우셨습니다. 소화제를 항상 들고 다니셨는데요. 제가 권했습니다. 고기 드신 날, 식사 후 파인애플 한두 조각만 드셔보세요. 그리고 며칠 뒤 최 여사님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진짜 신기하네요. 소화제가 필요 없어요. 고기 먹어도 속이 훨씬 편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생 파인애플을 드셔야 합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은 가공 과정에서 열을 받아 소화 효소가 거의 파괴돼 버립니다. 즉, 단맛은 남아도 소화 효과는 사라진 거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파인애플은 그냥 드셔도 좋지만 샐러드에 곁들이면 상큼하고 스무디로 갈아 마시면 소화도 편하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심지어 고기 양념에 넣으면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맛과 소화 2가지 효과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셈이죠. 고기 먹고 답답할 때 이제 소화제 대신 파인애플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위장은 물론 기분까지 달콤하게 풀릴 겁니다. 2번째 음식은 바로 생강입니다. 여러분, 생강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감기 걸렸을 때 마시는 차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생강이 위장의 엔진 오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막힌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생강에는 진지베인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을 쪼개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생강 특유의 매운맛 성분이 위의 혈류를 늘려 소화 기능을 확 끌어올려 줍니다. 그러니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고 답답할 때 생강이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71살 박노인 어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기만 드시면 속이 꽉 막힌 듯 더부룩하고 메스꺼움까지 찾아와 힘들어하셨습니다. 늘 약에 의존하시던 분이었죠. 그때 제가 권했습니다. 어르신, 소화제 대신 저녁에 생강차 한 잔만 드셔보세요. 한 달 뒤에 다시 오신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신기하게 고기 먹고도 속이 편해요. 약을 덜 찾게 됐습니다. 생강은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습니다.
차로 끓여 마셔도 좋고 볶음 요리에 조금 넣어도 풍미와 소화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위장을 풀어주니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전 포인트 하나. 많은 분들이 생강을 그냥 양념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꾸준히 드시면 소화 불량뿐 아니라 속쓰림, 구역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멀미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고기 드시고 속이 답답하다면 약국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부엌에 있는 생강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 한 조각이 위장에 막힌 길을 확 열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 요즘 젊은 세대가 즐겨 먹는 슈퍼푸드로 유명하죠. 하지만 시니어 세대에게는 다소 낯설고 기름진 과일 아닌가 하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보카도가 기름을 무너뜨리는 힘을 가진 과일이라는 겁니다. 아보카도 속에는 리파아제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지방을 잘게 쪼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고기, 치즈, 튀김처럼 기름진 음식 드시고 나서 속이 무겁고 더부룩했던 경험 있으시죠? 그럴 때 아보카도 반 개만 드셔보세요. 위 속에서 지방이 빠르게 분해되면서 훨씬 가볍게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살 김영수 어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기 부위를 좋아하셨지만 드실 때마다 속이 눅눅하고 밤에 더부룩해서 잠을 설치곤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기 드신 날 아보카도 반 개만 드셔보세요. 한 달 뒤 찾아오신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선생님, 고기 먹고도 속이 가볍습니다. 소화가 예전보다 훨씬 빠릅니다. 아보카도의 장점은 활용이 쉽다는 겁니다. 샐러드에 잘라 넣어도 좋고 스무디로 갈아 넣으면 포만감까지 오래갑니다. 요즘 유행하는 아보카도 토스트는 젊은 세대만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시니어분들에게도 속 편하고 든든한 아침 메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아보카도는 기름진 음식 먹은 날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즉 삼겹살이나 치즈 드신 날 아보카도를 곁들이면 위장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아보카도를 단순히 유행 음식으로만 보지 마세요. 위장을 도와주는 든든한 파트너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흔히 에너지 과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칼륨이 많아 혈압에 좋다, 운동할 때 먹으면 힘이 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 창고입니다. 바나나 속에는 아밀라아제와 말타아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아밀라아제는 복합 탄수화물을 잘게 쪼개고 말타아제는 당을 분해해 흡수를 빠르게 합니다. 즉, 밥이나 빵, 면 같은 전분 음식을 드신 뒤 바나나 한 개만 곁들이면 속이 훨씬 편안해지는 거죠. 70살 이순자 할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빵과 우유를 드셨는데 늘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다고 하셨어요. 제가 바나나를 아침 식사에 추가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오신 할머니의 말씀. 아침이 훨씬 편해졌어요. 빵 먹어도 답답하지 않고 힘도 오래 가네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는 그냥 드셔도 좋지만 시리얼이나 오트밀 위에 얹어 드시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가볍고 든든하며 위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간식으로 드실 때는 위에 기름기가 많거나 전날 과식했을 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반전 사실도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는 살찌는 과일이라고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바나나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과식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즉, 적당히 드시면 체중 관리에도 유리한 음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나나를 단순한 군것질이 아닌 위장의 편안함을 지켜주는 과일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 바나나 한 개 올려보세요. 하루의 시작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질 겁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바로 망고입니다. 망고 속에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전분을 잘게 쪼개 빠르게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전분 음식을 많이 먹고 더부룩할 때
망고를 곁들이면 소화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점이 있습니다. 망고는 달아서 당분만 많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달기만 한 게 아니라 위를 편하게 하는 소화 효소까지 들어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즉, 달콤하면서도 속을 편하게 하는 두 얼굴의 과일인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째,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달콤한 맛이 당분 흡수를 부드럽게 하고 위에 부담을 줄여줍니다. 둘째,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상큼함과 소화 효과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셋째, 여름철에는 얼려서 드셔보세요. 부담 없는 건강 디저트로 입도 즐겁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망고는 단순히 달콤한 열대 과일이 아닙니다. 속이 막힐 때, 특히 전분 음식을 많이 먹은 날이라면 약 대신 망고 한 조각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과일은 바로 파파야입니다. 여러분, 파파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열대 여행 가야 먹는 과일, 우리랑은 별로 상관없는 과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큰 오해입니다. 파파야는 사실 단백질 소화에 특화된 과일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파파인이라는 효소에 있습니다. 이 파파인은 단백질을 잘게 쪼개 위장이 힘들어하는 일을 대신해 줍니다. 고기를 많이 드신 뒤 속이 더부룩하다면 소화제를 찾기 전에 파파야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특히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고기 위주의 식사 뒤라면 효과가 더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파파야는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파인 효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즉, 조리하거나 익힌 파파야에서는 소화 효과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첫째, 잘게 썰어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신선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부담도 줄고 소화도 잘 됩니다. 둘째, 스무디로 갈아 마시면 소화 효과와 포만감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셋째, 디저트처럼 식사 끝에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파야는 귀한 과일이라 구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요즘은 마트나 온라인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고기 먹은 뒤 늘 소화가 더딘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과일입니다. 여러분, 파파야는 단순한 열대 과일이 아닙니다. 위장의 부담을 풀어주는 천연 소화제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음식은 바로 생꿀입니다. 여러분, 꿀은 그냥 달콤한 간식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진짜 꿀, 즉 가열하지 않은 생꿀은 단순한 단맛 그 이상입니다. 마치 위장을 위한 작은 공장처럼 다양한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생꿀 속에는 디아스타아제, 인버타아제, 프로테아제 같은 효소들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는 녹말을, 또 하나는 설탕을, 다른 하나는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즉, 생꿀 한 숟가락 안에 소화제를 대신할 수 있는 천연 효소들이 가득한 거죠. 생꿀을 드셨을 때의 느낌을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막힌 도로를 경찰차가 와서 신호를 정리해 주듯 위 속에서 막혀있던 음식이 술술 풀려 내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꿀 중에는 열을 가한 가공 꿀이 많습니다. 이 경우 소화 효소가 대부분 파괴돼 단맛만 남고 소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생꿀인지 확인하고 드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째, 아침에 요거트나 오트밀에 곁들이세요. 단맛도 더해지고 위 부담도 덜어집니다. 둘째, 저녁에 따뜻한 물에 한 스푼 타서 마시면 속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셋째, 토스트에 발라 먹으면 간단하면서도 위를 돕는 건강 간식이 됩니다. 여러분, 꿀은 단순히 달콤한 음식이 아니라 소화를 풀어주는 달콤한 비밀 무기입니다. 고기 먹고 답답할 때 소화제를 찾기 전에 생꿀 한 숟가락을 먼저 떠올려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기 먹고 속 편해지는 음식이 있다면 반대로 소화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튀김 음식입니다. 바삭하고 맛있지만 기름기가 잔뜩 들어있어 위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고기와 함께 먹으면 소화 속도가 더뎌져 답답함이 심해집니다. 고기 드신 날에는 튀김보다는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탄산음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 먹고 콜라, 사이다로 속을 뚫으려 하지만 실제로는 위 속에 가스를 일려 더부룩함을 악화시킵니다. 갈증이 난다면 탄산음료 대신 따뜻한 차나 물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는 바로 과도한 술입니다. 소주, 맥주를 고기와 함께 마시면 일시적으로는 시원하지만 위 점막을 자극해 소화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위염, 역류성 식도염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자, 오늘은 고기 먹고 답답할 때 속을 편하게 해주는 음식 7가지와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 3가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약이 아니라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소화할 힘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힘이 약해집니다. 그럴 때 이런 음식들이 위장을 도와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소화제는 임시방편일 뿐이지만 음식은 몸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식탁 위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속 편한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저와 함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나는 고기 먹고 답답할 때 이런 방법을 쓴다. 오늘 알려준 음식 중 이걸 먼저 먹어보고 싶다.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지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면 건강의 힘도 커지니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속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